64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은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들의 애국과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장흥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장흥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강진군에서 최초로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50개 나라 1,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의혹이 일면서 전라남도가 자체 조사를 마치고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4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한 수많은 선열들을 기리는 자리였는데요. 추모식에는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들의 애국과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1분 동안의 짧은 묵념을 시작으로 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헌화했습니다. 이날 이 시간만큼은 몸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선열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바쁜 것을 핑계로 털어놓은 무심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서도 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전남 지역 국가 유공자 수는 3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서 유공자와 유공자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남겨진 우리는 나라를 지켜낸 어느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느 어머니의 고단함,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 한 달만이라도 가까이에 계신 보훈 가족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특히 상의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등 존경과 여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가 유공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켜지지 못했을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경의를 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장흥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의 콜라보인 장흥 삼합과 물축제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대표 축제 외에는 특별히 지역을 떠올릴 만한 키워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흥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장흥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송효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사시대에 사용했던 다양한 도구들, 고려시대 화장도구로 사용하던 옥색빛의 상자, 다양한 악기와 서책들, 모두 장흥 땅에서 발견된 소중한 유물들입니다. 장흥군이 길이길이 흥할 땅 장흥이란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장흥군의 대표 역사문화유산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흔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장흥의 역사와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전시이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흥에 뭐가 있을까 하고 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모았던 유물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고요. 특히 이곳에는 역사적 중요 사료로 사용되는 유적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향소 부곡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 옆에 보시는 이 유물들이 향에서 출토된 유물들인데요. 장흥지역에는 실제로 유치향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이 마을을 통해서 고려시대 향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을 배출했던 곳인 만큼 그들에 대한 작품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또 정유재란 당시 의병활동과 구한말 동학농민혁명의 최우격전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였던 장흥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장흥이란 이름을 갖게 한 공해태우 정한 임시와 관련된 문화재도 이곳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영정과 위패를 모신 장흥 해동사에 대한 이야기와 안중근 의사 유필도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그동안 몰랐던 장흥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알 수 있었다며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정남진에 이거 하는 게 깊은 이런 그 유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 그래서 더욱더 문화를 깊이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 단계부터 현재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장흥의 역사를 잘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모두 4부로 구성했으며 선사와 고대 모습과 고려시대 불교 문화, 조선시대, 마지막으로 근대 이후 문예를 잇는 장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고장 장흥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남진 장의 많은 역사 문화를 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에 있는 모든 문화유산은 게리게리 전승시켜서 그야말로 정남진 장흥은 물리무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9월 1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내년 10월이면 강진군에서 최초로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강진 실내체육관에서 세계 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50개 나라 1,5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강진군은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바벨을 가슴이나 얼굴 위로 들어올리는 스포츠 경기인 역도. 지난 1896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최근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2020년 세계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강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강진 실내체육관 두 곳에서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며 50개국 1,500여 명의 선수와 감독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대학생 역도 대회로 남자 10체급과 여자 10체급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강진은 옛날부터 역도 선수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1970년도 초반에는 우리 항호동 선수라고 역도를 하셨던 분인데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 세계 역도 대회를 나가서 은메달까지 이렇게 취득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강진군은 다산 수련원과 대학 기숙사 등 숙박시설과 음식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훈련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강진군 체육회와 경찰서, 자원봉사단체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회 준비팀 20여 명을 구성해 대회 운영과 지원, 교통안전 등 4개 분야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세계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하고 또 사무처를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고요. 강진에선 처음 진행되는 국제대회.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인해 강진군이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목포 부흥산 현충탑에서 64회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도의원, 이현득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전라남도 지부장 등 12개 보훈단체와 유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와 분향, 전몰군경 유족회 회장의 헌신낭송과 현충일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구한말 일제 강점기와 광복에 이어서 한반도 분단과 전쟁, 민주화 운동, 뜨거웠던 촛불 혁명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국, 애족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음식문화 개선과 친절 서비스 실천 다짐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모범 음식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음식문화 개선 실천 다짐문을 채택하고 3대 청결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에 힘쓴 여수시에 살고 있는 61살 김종배 씨 등 모범 음식점 대표 10명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의혹이 일면서 전라남도가 자체 조사를 마치고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인 고로의 분리더를 통해 포스코가 무단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 중단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철소 고로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1,50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쇳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번 조업 정지 처분에 따라 용광로가 멈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 협력회사 직원들은 고로가 멈추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정비와 운항 서비스가 가능한 항공특화산단 조성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가 무안 망우면 일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특화산업단지는 오는 2021년까지 34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367억 원을 들여 항공정비창과 항공물류 운항 서비스 등 항공 첨단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추진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섰습니다. 목포해수청은 해양환경공단과 목포시, 자원봉사자 등 8개 단체 200여 명과 함께 목포항 허사도 주변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6.5톤을 수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6월 9일까지 바다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해양 정화 활동과 바다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열린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92세인 게이트볼 참가자 유영준 씨 등 종목별 최고령 참가자 9명에게 건강상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경기 결과 공도 경기 1위는 무안군이, 산악은 완도군, 배드민턴 목포시, 체조 장흥군, 정구는 순천시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가 공공기관 3곳을 유치했습니다. 목포시는 통일부의 통일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전 목포경찰서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목포시는 공공기관 유치로 인해 원도심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수목원이 오는 28일까지 자생식물 표본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목원에서 지난해 채집해 제작한 식물 표본 125종 가운데 58종이 전시됩니다. 완도수목원은 전시 표본 가운데 지난 2004년 국내 미기록종으로 발견된 긴뚝가를 비롯해 붉은 사철란과 쇳불서기 등 쉽게 보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국내 드론 기업을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국내 드론 기업 10곳은 고흥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고흥만 항공센터에 연구소와 제조 공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 테크노파크는 드론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흥군이 건립하고 있는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준공됩니다. 목포대학교가 국립대학 육성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다른 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업의 충실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목포대는 올해 3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신안 깡다리 축제 개최 일정이 기상 여건 때문에 수차례 변경됐다가 오는 8일부터 이틀 동안 임자도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당초 7일부터 이틀 동안 임자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안 깡다리 축제는 개막일에 비 소식이 예보돼 지도 젓갈타운으로 장소가 바뀌었다가 개막일만 8일로 변경됐고 장소도 당초 계획했던 임자도로 결정됐습니다. 신안군은 거듭된 축제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개막일부터는 기상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어장정화 정비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전남에 등록된 4개 업체와 동부지역본부에 등록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박과 부선 검사 증서 유효기간 확인과 등록된 부선 계류, 인항장비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어장관리법 20조에 따라 중대한 등록 기준을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전국 58개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 전라남도와 전남 8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자리 정책 부문에서 대상을, 우수사업 부문에서 우수상을 각각 받고 재정 인센티브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수시와 광양시, 강진군이 최우수상을, 순천시, 화순군, 영광군이 우수상, 나주시와 고흥군이 특별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급감하고 있는 참조기의 어획량 확보를 위해 치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은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참조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참조기 종자 생산업체에서 키운 치어를 희망어가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조기는 1kg당 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 높은 어종이지만 생산량이 계속 줄어 수산 현장에서 양식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참조기 생산량은 지난 2011년 59,226톤이었던 것이 2018년 23,274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2번째 검정고시를 오는 8월 7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은 목포 애양중학교와 순천 승평중학교, 목포교도소 등 3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응시원서 교부와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남교육청과 순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 수수료 6,000원이 면제됩니다. 코레일 광주본부와 신안군이 야간 전기열차를 활용한 자전거 투어 상품을 운영합니다. 자전거 객차가 연결된 무궁화호는 오는 21일 밤 용산역을 출발해
이튿날 새벽 4시 10분 목포역에 도착합니다. 자전거 투어 열차는 오는 11월까지 토요일마다 격주로 운행됩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무궁화호 열차에 자전거 객차를 연결해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목포의 한 초등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 시청과 특수상황 사격, 범인 검거 체험과 해양기름 유출 시료 성분 분석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해해경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이 음주운항과 낚싯배 안전조회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해경은 오는 24일까지 다중이용 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과 안전위반 행위, 교통위반 행위와 서류 미비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목포해경이 단속한 음주운항 건수는 모두 34건으로 어선이 전체 7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2건이 단속됐습니다. 완도군이 오는 17일부터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대성병원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은 지상 2층 규모로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과 산모 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이용료의 70%를 지자체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강진군은 최종 선정된 58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 1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진군은 강진 산단 분양률이 16.4%에서 76.1%로 크게 상승하고 농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한 일자리 창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통합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통합도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담은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아하 순천 슬로건은 도시 정체성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도시 브랜드 공모전은 1인당 2개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시 공식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오는 8월 열리는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에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자원활동가는 상영관 운영과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순천에 상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최종 선발된 활동가에게는 활동비와 봉사인증서가 지급됩니다.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 집행부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서완석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에서 여수시가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정책 수립 이전에 의회 보고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시청 문수청사 폐지와 통합청사 증축, 남산공원 조성,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시 예산 투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완도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45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스시설 개선은 오래된 LP가스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 콕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싱그런 바람이 나를 스쳐갈 때 나란히 우리가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